이제 봄이 돼가지고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잘 안 보이지만은 이제 연두색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연두색을 띄고 있는 게 왜 그 연두색을 띄지? 여기 뭐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배웠는데 옛날에 크로필이라고 엽록소 크로필 그게 색깔이 이제 푸른색 연두색에서 이제 푸른색으로 이제 5월 6월 되면은 이제 녹색으로 진한 녹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또 그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또 붉은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그게 갈색이 되면서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그게 이제 1년 동안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가을에 생기는 것은 안토시아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생기는 건 엽록소 크로필이 생긴 거죠. 크로필 역할이 뭐죠? 무슨 일을 하죠? 크로필이 중요한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엽록소 크로필 그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뭐냐 그러면 공기 중에 탄산가스 그 다음에 뿌리에서 뽑아낸 물과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죠. 그거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당, 그 당이죠.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점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녹말이 되기도 하고 이제 밭에 있는 곡식은 녹말, 뭐 또 사과나무는 거기에 과당, 뭐 포도당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달콤한, 물론 거기에 이제 섬유질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과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아직 사과꽃은 안 폈는데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꽃이 핀다면 그게 이제 열매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만들어서 열매를 크게 사과가 크게 나오잖아요. 크게 만들려면은 계속해서 엽록소 크로필이 탄소 동화작용 그러니까 탄산가스하고 물하고 합해가지고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크면 이제 섬유질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럴 할 때 이제 과당도 되기도 하고 포도당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은 그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나무가 이제 지금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 있으면 꽃이 피고 사과나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왜 꽃이 피고 왜 잎사귀가 나오죠?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나요? 사과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어디 글을 보니까 사과나무의 꿈은 맛있는 사과를 만드는 게 그 꿈이 아니라 그 속에 뭐를 씨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사과나무를 번식시키는 게 꿈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 씨가 관심이 없고 맛있는 사과하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꿈과 사과나무의 꿈은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런 글을 쓴 걸 읽어본 게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 종족 번성을 위해서 씨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씨가 이제 맛있는 사과가 있어야 씨를 이제 내서 그것이 또 심겨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사과를 만든다. 사과나무의 원래의 꿈은 씨를 만드는 거지 사과 맛있는 걸 만드는 게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나 그 사과나무의 꿈하고는 달리 맛있는 걸 먹고 이제 그 씨를 또 땅속에 버리게 돼가지고 거기서 또 싹이 나와서 나무가 된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런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엽록소가 지금 막 생겨가지고 막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가만히 보면은 탄소 동화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그 사람한테 좋아요 나빠요? 탄산가스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사람은 그걸 이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 밥을 먹었는데 밥이 이제 녹말인데 그거를 우리가 먹으면은 뱃속에서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입에서도 소화가 돼 메가당이 됐다가 위에서 소화시켜가지고 포도당이 됐다가 포도당이 되면은 가장 간단한 당이 가장 그게 여러 개가 연결돼 가지고 녹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서 포도당이 이제 우리 위에서 이제 흡수가 돼 혈관으로 흡수가 되면은 혈관에 흡수된 포도당은 뭐 하냐면은 우리가 숨 쉬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셔. 그럼 마시는 산소가 폐에서 또 흡수를 해요. 혈관으로 폐에서. 아까 포도당은 어디서 흡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그럼 위에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 숨 쉬어서 산소는 폐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혈관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혈관에 모여가지고 포도당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타는 거가 똑같아. 산화 또 연소 그게 혈관 속에서 타는 거예요. 포도당이 혈관 속에서 포도당이 또 연소라고 하면 빨리 되는 거고 천천히 되는 건 이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은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탄소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물이. 아까 탄소는 탄산가스가 그것이 이제 타면서 뭐 나무가 탄다든가 무슨 장작이 타고 석탄이 탄다든가 석유가 탄다든가 하면은 뭐가 나와요? 탄산가스하고 물이 나오고 또 열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속에서 뭐 가지고 포도당 가지고 만들고 공기 중에 산소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하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점점 없어지는데 그 없어진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식물은 그 탄소 동화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책하고 나무 많은 데 가서 숲 속에 걸으면은 산소가 많다. 그래서 몸에 건강에 좋다. 그래서 되게 산책은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까지 하는 게 최고 좋다. 왜? 그때가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제일 많이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책하면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우리 몸속에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런 깨끗한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산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은 또 우리가 흡수한 우리 양분을 탄수화물을 또 이제 태우는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식물과 동물은 상부상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없애면 안 돼요. 요새 이제 뭐 태양광 전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나무를 많이 베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산에서. 또 아마존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아마존 강에 있는 아마존 강 유역이라고 그래요. 거기 그 천연 숲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자꾸 개간하면은 결국은 산소를 적게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강에 좋잖아진다. 그래서 그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는 균형.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은 성경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성경에 태초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참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박혜진 씨 없어? 오늘 안 왔나? 제일 먼저 만든 게 하나님의 천지만 만든 게 뭐냐면 빛을 참 만들었어. 빛이 있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빛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바다와 산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켜야지.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나눠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식물을 먼저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태양, 해와 달을 만들었어요. 그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그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해를만, 우리는 보통 해에서 빛이 오니까 해가 맨 먼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이 아닌 데서는 태양에서 이게 붕괴하면서 지구가 생겼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태양이 제일 먼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아. 태양은 그 뒤에. 그 뒤에 태양을 만들고 거기에 빛을 다 집어넣으셨대, 하나님이. 예, 빛을. 그래서 빛을 관리하는, 낮의 빛을 관리하는 태양, 밤의 빛을 관리하는 달. 그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빛이 이제 태양에서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빛은 먼저 만드는 건데, 태양 덩어리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빛을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태양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죠,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럼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식물보다 태양이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빛이 있었으면 빛까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6째 날에 만든 것이 동물하고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이제 만들어질 때에는 모든 주위 환경이 다 사람들이, 동물들이 잘 살 수 있게, 식물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해서 식물에서 과일과 식물에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두 가지 것,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그리고 영생을 해.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요? 네. 남자가 먼저 거역해서 여자가 먼저 거역했어요. 여자가 먼저 거역했죠? 네. 네. 근데 만들기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 재물이 뭐가 더, 소재가 뭐가 더 중요해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니까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성. 레디 퍼스트라고 그러고. 예. 그렇죠. 되게 나이가 점점 들면은 남자들, 여자들한테 져줘야 돼. 이기면 안 돼. 그지? 져줘야 된다. 안 져주는 사람 남자들은 나이가 못 먹은 거야.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져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그들이 않던 일을 해.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콩나물 같은 것도 좀 다듬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남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갈비뼈로 만든 귀한 건데. 그런데 갈비뼈로 만들어서 굉장히 귀하긴 귀한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을 빠진 게 여자예요, 여자. 응? 여자. 뱀이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혼자만 먹으면 좋은데 남편한테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남편이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 말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먹다가 아이고 먹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 목에 뭐가 있다고요? 목에 걸려. 혹이 나오지 목에. 그거를 애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애담스 애플. 실제 이름이 애담스 애플이에요. 우리 목이 넘어가다가 걸린 그게 사과라고 그래가지고 애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 애담스 애플. 목을. 그런데 남자는 목젖이 목에 있는데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서 애기 낳는 고통을 준 거예요, 여자한테. 애기 낳는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무섭죠, 그죠? 해산의 고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 절대로 안 낳을 것 같은데 지난번 강의 제가 했는데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시토신.
들어봤죠? 잊어먹었어요? 옥시토신. 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결국은 엄마에게 아기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수유, 젖을 주고 하면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겨가지고 아기 낳으면서 느꼈던 임신의 출산의 고통을 까맣게 잊어먹게 해요. 그래서 아기를 또 낳아요. 엊그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92세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딸이 6에다가 마지막에 7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7남매를 낳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7남매 엄마의 결혼식장이 더 막 풍성한 거예요. 애기들 많이 나가지고 보니까 막 결혼식장이 막 왁자질 거라 장례식장이 왁자질 거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사람 많이 와서 그게 이제 애기들 많이 낳아서 그런 거죠. 그런 출산의 고통이 있으면 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그 호르몬이 그걸 다 까맣게 잊어먹고 또 사랑하는 애기 모성애를 갖게 해줘가지고 또 애기를 또 낳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7명, 6명 낳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나도 안 낳지요. 예. 그래서 이제 나 아는 지인인데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조건이 애기 낳게 하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조건이 남편한테 애기 안 낳는 조건이야. 그런 사람도 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하는 사람 성경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그 십계명이라는 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의 기본 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십계명에 있는데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그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책에 보면 그 전체 율법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쭉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게 613개가 된대요. 성경은 다처럼 613개. 그래서 그 해야 할 일 365개, 하지 말아야 할 일 248개. 그래서 613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일 맨 먼저 나온 계명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기도 많이 낳아라. 그런 뜻이거든. 근데 그거를 요즘 애들이 안 지키니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돼. 0.78 이 정도 나간다고 8 하다가 떨어져서 0.78.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준다고 걱정을 해요. 인구가 준다고. 그런데 다행히 금년 1월 달은 합계 출산율이 1명이다. 1명 늘었다는 거지. 1월 달만 따져서. 그래서 계속해서 애기 많이 낳는 게 가장 우리나라를 살리는 가장 큰 일이야. 그래서 애기 많이 낳으면은 애국자. 그래서 제 큰 며느리는 애기를 셋 낳았어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애 셋 낳느라고 직업이 없어. 그래서 직업 선생하다가 애기 셋 낳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 했어. 안 했는데 이제 그래서 셋 낳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막내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막 고민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엔 인천에로 이제 세종사로 이사 갔는데 인천에 갔더니 이제 기간제 교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제 교사. 그래서 기간제 교사로 취업을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기 낳느라고 직업을 잃었다가 이제 국가가 그래도 애기 셋 낳았다고. 셋째 아들인데 셋째는 이제 학비를 다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도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셋째만 하지 말고 첫째, 둘째 해달라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셋째를 낳으면은 그 애들에 대해서 이제 학비까지 다 감면해. 대학 등록금을 면제시켜주고. 왜냐? 애들 많이 낳아야 인구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둘 만나서 잘 기르라고 그랬었죠? 둘 만나서 잘 기르라고. 아들, 딸 그건 말고 둘 만나서 잘 기르자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아들 낳는 걸 좋아해요? 딸 낳는 걸 좋아해요? 딸 낳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들만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기 낳으면은 얘가 아들인가 딸인가 봐가지고 딸이면 지웠어.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딸 낳는 걸 좋아하고 아들 낳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길을 갈 때 남자들은 앞에 걸어가고 여자는 둘이 옆에 같이 못 갔어. 남자가 앞에 가고 뒤에 여자가 따라갔어. 근데 뒤에 따라가는 여자는 등어리에 뭐 했어요? 애기를 업고 머리에 짐을 이고 그리고 남편은 거적거적 그냥 걸어갔어요. 그죠? 옛날에. 그 기억나요? 안 나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애기 누가 들까요? 엄마가 들까요? 아빠가 들까요? 지금은 아빠가 들고 다니까. 엄마가 애기 들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부가 같이 갈 때는 꼭 아빠가 애기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렇게 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들이 점점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자연 이 환경을 파괴시켜 가지고 이제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전보다는 산에 산림이 많이 울창해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산림 녹화라는 거 그 전에 보셨죠? 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산에 가면 산림 녹화 요새 못 보셨나 보다. 요새 없으니까. 그래서 그 60년대 때 제가 69년, 70년 그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물론 눈이 좋을 때죠. 근데 그때 평화봉사단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피스코어라고 해서 평화봉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와서 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또 제가 이제 대학에 한남대학에 근무할 때는 또 이제 그 평화봉사는 여자 미스 양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왔는데 같이 봉사를 하는데 그 미스 양은 어디서 봉사한 성세재화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장애인들 교육시키는 곳이 있었어요. 성세재화원. 그렇게 이름이 성세재화원. 그래서 그 원장이 의사신데 그걸 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장애인학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세재화원의 장애인들은 주로 이제 소아마비. 요즘은 소아마비가 별로 없어서 소아마비 환자들 있는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봉사하는데 대학교에서 현미경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과학을 가르쳤어요. 과학을. 봉사로. 그 미스 양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한국에 왔을 때.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저기 산에 가면 간판이 있는데 그 산림 녹화 그게 무슨 뜻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게 우리 산이 황폐돼가지고 산이 다 폐화가 돼가지고 다 민둥산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자고 하는 뜻이라고. 산림 녹화. 산불 방지도 있었어요. 산림 녹화.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 산림이 다 그냥 황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아카시아 씨를 학교로 가져오라고 그래. 그걸 산에다 심으려고. 그래서 방학 때 숙제가 아카시아 씨 다 해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갖다가 여기다 심어. 아카시아 심어가지고 아카시아 산에다 심는 거야. 아카시아가 좋은 나무가 아닌데도 산에다 일단 심어야 돼. 왜가 황토가 막 산이 막 저게 되니까 푸르게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아카시아를 다 없애고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산이 울창해요. 또 일본에서 우리 가져왔는데 메타세콰이라는 나무 보셨죠? 네. 메타세콰이 울창하죠? 네, 아주 잎사귀도 많고 거기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피톤치드라는 거지. 피톤치드 들어보셨죠? 예. 피톤치드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메타세콰이에. 메타세콰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 있던 편백나무라는 거. 편백나무. 그게 더 많이 나오는데, 예. 그 하여튼 메타세콰이가 굉장히 여기에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우리 한남대학교 가면 그 가로수를 메타세콰이를 심어놨어요. 그 막 봄에 가면, 뭐 지금도 뭐 잎사귀가 막 나오고 아름답고, 여름에는 막 울창해서 막 그늘이지고, 또, 피톤 치드가 많이 나와서 좋고, 또 산소도 많이 나와서 좋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심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산이 너무 녹화가 돼가지고, 산이 안 보여, 속에 가면. 산이 안 보여. 그래서, 엊그제, 보문산에, 이제 근처, 거기, 뿌리공원에 있는 여기, 오월드라는 데 있죠? 오월드에서 뭐가 탈출했어요? 늑대가 탈출했어요. 늑대를 금방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며칠 걸려서 잡았지, 잡았지, 이제? 네. 뉴스 보셨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늑대가 탈출했는데 어디든지 못 찾는 거예요. 하도 살이 무거워져가지고서. 근데 얘가 왔다 갔다 많이 했나 봐요. 늑대 뱃속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래요? 낚시범이 나왔다고 그러죠? 낚시를 하는 데 가서 물고기도 잡아먹었나, 배고파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됐어요. 아주 한국의 살림이 울창해졌어요. 그래서 산불나무 산불을 꺼요, 못 꺼요? 못 꺼요. 지금 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그냥 많이 타오는데, 그래도 막 끌려고 노력을 해서 끊었는데, 빨리 발견하면 끊었는데, 조금 늦으면은 못 끄고 그래. 그래가지고 산이 많이 타고 그랬는데, 그게 살림이 많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게 많아야 동물이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봄에 이제 싹이 나오면서 연두색이 녹색으로 바뀌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일단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빛. 여러분들 그 무지개 보신 기억 있으시죠? 옛날에? 네. 무지개. 7빛깔. 몇 가지 색이에요? 7 가지 색이죠? 네. 무슨 색이에요? 다 외웠죠? 맞아요. 빨강, 주황, 노랑, 그 다음에 초록, 노초, 파랑, 그 다음에 남색, 보라색. 그게 7가지 색이에요. 그걸 우리가 7가지 색을 어떻게 보냐면 무지개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지개가 왜 생기지요? 비 오고 나면 물방울 있죠 산에 여기 공기 중에 그것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방울이 빛을 불절시켜. 불절은 꺾어주는 거예요. 꺾어주는. 프리즘 보셨어요 옛날에 프리즘? 네. 프리즘도 그 빛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것도 빨주노판 한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가 있을 때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아져 있어요. 빛이 같이. 그게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시광선. 영어로는 비지블 라이트라고 라이트. 빛이 라이트.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그 빛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색깔이 왜 다르게 7가지 색깔이 있느냐? 거기에 그 빛이 파장이라는 빛이 파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있죠. 파도가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한번 최고 높은데 다시 또 최고 높은 데로 올 때까지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그래서 이 빛은 바다 파도물처럼 파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기파라고 해요. 어려운 얘기지만 잊어먹어도 돼요. 전자기파. 전기적 성질도 있고 자기적 성질도 있다. 전자기파. 자기란 말은 뭐예요? 자석 봤죠? 자석과 쇠가 달라붙고 자석 그렇죠? 네. 그런 자석 그러면
냉장고 같은 데도 자석 앞에 붙여놓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석, 그 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전기적 성질이 있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게 빛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은 빛이 다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든 다음에 태양에다 모아서 태양에 햇빛이 딱 비추면은 우리가 환하게 비치는 게 과시광선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게 이제 저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눈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낙마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만져보면 되잖아요. 만져보면. 근데 햇빛은 만져볼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 느껴보면 돼. 느껴. 따뜻한가 안 햇빛이 나올 때 밖에 나오면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햇빛이 비추고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참 많아. 만져볼 수도 있고 먹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인다고 실망할 게 없어. 생각해 보면 다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안 보여도. 근데 우리가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은 사실은 조금이야. 그래서 380 나노미터 파장인데 나노는 시간에서 구속인데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에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파장이 뭐 메타에서부터 1m짜리 그래서 몇 센치짜리가 있고 몇 미리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노미터짜리가 있고 더 작은 거 짧은 게 있어. 근데 그런 거 짧은 거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파장이 끼는 거, 큰 거, 넓은 거죠. 한 번 파도 쳐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 거리가 미터 나오는 게 우리가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또 MRI 찍고 그런 게 그런 빛이라고 그런 빛 MRI의 빛 그런 빛.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 있는 빛이 있어요. 휴대폰. 또 그 다음에 집에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그 빛이 또 있어요. 그 빛이 있어요. 그거 다 안 보이는 빛이야. 전자레인지 다음에 조금 더 기른 거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보다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다고 해서 적외선이 있어요. 우리 여기 도서관 들어올 때 우리 딱 문 앞에 오면은 문이 딱 열리죠. 왜 그게 열리냐면은 우리 몸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걔가 감지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오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우리 몸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햇빛이 따뜻하게 보이는 것이 적외선 때문에 햇빛이 따뜻한 거죠. 어쨌든 그런 열선이라고도 하는 적외선이 있어요. 그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 적외선 다음부터 빨간색부터 보이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까지는 보여.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거, 더 파장이 짧은 거 뭘까? 자외선. 자자 보라색 자자예요. 왜? 보라색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안 보이는 빛이에요. 자외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기예보에 여름에 자외선 경보 내리고 그러죠? 자외선이 많다고. 어쨌든 자외선은 좀 해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자외선 다음에는 더 짧은 게 뭐예요? X선.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그 X선이야.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방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쏘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자외선도 안 좋아. 자외선도 눈에 쏘이면 눈도 나빠질 수가 있고 피부에 자꾸 쏘이면은 피부암 생길 수 있고 자외선도 안 좋아요. 그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슨 크림 발라요? 선크림 바르는 거, 선크림. 그게 안 좋은 빛이에요, 자외선도. 많이 봐. 조금 하는 건 괜찮고. 어쨌든 그렇게 봤다가 제일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큰 거예요. 헤르츠로 나오는데 그게 감마선이야. 감마선은 방사선이라고 그러고 이제 저기도 이제 뭐 원자폭탄 터질 때 나오는 선이야. 감마선. 이런 감마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쭉 보면
메타에서부터 뭐 나노메타 그보다 더 작게 한데 그렇게 큰 빛 가운데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금이야. 400 나노메타에서 800 나노메타 사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는 게 조금밖에 못 봐. 우리 몸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 그 조금 안 보이는 거지 전체가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조금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 눈이 안 보인다. 우리는 요거 못 봐도 괜찮아. 왜? 보이는 게 참 많으니까. 먹어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으니까.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응? 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가져와서 좀 복사 좀 해달라고. 점자로. 그 점자 복사하지 말고 파일로 해달라. 파일이면은 PDF 파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글 파일도 있고 파일 만지죠.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도 있고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눈으로 못 봐도 들어볼 수가 있거든. 제가 강의 준비할 때 눈으로 못 보고 책을 못 읽지만은 들어볼 수 있는 게 참 많으니까 다 듣고 또 만져보면 정자도 볼 수 있고 뭐든지 볼 수 있고 그런데 안 보인다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볼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우리 집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요즘에는 AI가 있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챗GPT에다 물어보면 되죠? 이게 뭐냐고 그러면 다 가르쳐 주죠? 그런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다고. 그 챗GPT가 뭐 모르는 거 가르쳐만 주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할 수 있어. 대화. 심심할 때 얘기하면 잘 얘기를 해줘요. 챗GPT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가 반말하면 저도 반말해. 그죠? 우리가 존댓말 쓰면 저도 존댓말 쓰죠.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없으면 깔아가지고서 애들 뭐 깔아달라고 깔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반말하면 저도 반말하고 우리가 존댓말 쓰면 저도 존댓말 써요. 네. 어쨌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는 게 빛만 안 보이는 건데 빛도 가시광선만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지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눈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눈 맞추는 대신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악수. 악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에도 누가 먼저 손 내밀까? 근데 손 내미는 것이, 이게 쑥스러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 손을 악수 잘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악수를 아주 잘하고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먼저 여자가 손을 내밀어야 돼. 남자가 먼저 내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여자 남자 그럴 것 없이 잘 모르니까 손 내밀어서 악수하고 이러면서 눈 마주치지 못해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만져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옥시토신이 아까 그랬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하는데 좋은 호르몬이 옥시토신인데 옥시토신이 눈으로 마주칠 때보다 손으로 악수할 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해서 빛이 이렇게 이제 조금만 볼 수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못 보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보이지 않는 빛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어쨌든 이런 빛이 보이는 빛이 또 보이지 않는 빛이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데 주로 이제 보이는 빛이 주로 우리가 태양에서 보는데 그 빛이 뭘 하냐면 식물이 그 빛을 받아야 탄소 도가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구름이 있어도 그 빛이 있으니까 하나에 보이니까 탄소 도가작용을 해요. 햇빛이 직접 비치면 더 좋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빛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영록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탄산가스가 있어야 되고 해야 우리가 탄수화물,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도 촉매, 영록소 촉매. 실제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다. 그래서 그 녹말, 포도당을 탄수화물, 탄소와 물과 탄소, 물, 탄수 합해져 있어 만들어진 거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이제 유기물질이라고 해요. 유기물질. 유기물질이죠. 유기물질. 그래서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또 여기 탄수화물 만들어내는데 그 탄수화물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태워가지고 공기가 없는 데서 그걸 태우면은 숯이 숯. 공기가 없는 곳에 그 땅 속에 그 나무가 오래 있으면 그게 석탄이 돼. 또 땅 속에 석탄이 오래 있으면은 석유가 만들어져. 석유. 그래서 석유, 석탄, 숯, 나무 모든 게 다 탄수화물이야. 그게 다 연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료가 돼. 연료가. 그래서 그걸로 연료를 떼요. 그러면 연료라고 하는 것은 타면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타는 거예요. 타면서 탄산가스하고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가스하고 물이 또 나오고 타면서 그런 것이 그게 순환하는 거예요. 탄산가스와 물이 됐다가 그게 다시 또 연료가 됐다가 그게 또 다시 또 탄산가스와 물이 됐다가 그런 가운데 동물과 인간들은 그걸 먹고 그걸 마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빛에 없으면 안 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름에 그 빛을 쬐면서 산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 그러니까 빛이 우리 몸에서 하면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을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 비타민 D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가 좋냐면 노화 방지가 돼. 빨리 늙지도 않아. 빨리 노화 방지가 되는 좋은 물질이 비타민 D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 칼슘 같은 거 약국에서 사 먹을 때 보면 칼슘과 비타민 D하고 같이 섞어서 나와. 그만큼 몸에 좋은 게 비타민 D라고. 그것이 햇빛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먹어서도 비타민 D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비타민 약을 먹어도 되지만은 또 비타민 D가 많이 나오는 음식도 있어요. 견과류 같은 것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비타민 D를 빛이 우리에게 또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거에 있으면은 노화 방지가 되고 암 예방도 되고 아주 좋은 그런 약품을 또 우리 사람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빛의 역할이 또 있다. 그리고 또 낮에 햇빛을 쬐고 걸으면은 밤에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 쬐고 걷지 않고 낮잠을 자요. 그러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멜라토닌. 그래서 가능한 대로 밤에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여러분 제가 강의했지만 우리 머리 뇌 속에 그 솔방울 샘이라는 데서 그게 나와요. 근데 밤 10시에서부터 2시까지가 최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 많이. 밤 10시, 2시까지가. 그래서 그런 멜라토닌을 많이 나오게 해야 하는 역할을 비타민 D가 해준다. 비타민 D가 해준다. 물론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잠을 잘 자요. 잠이 뭐라 그래? 고양이라고 그러죠, 고양. 여러분 잠 잘 주무셔요? 잠 잘 못 자요? 잘 주무시죠?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점자도서관에 오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가 많이 생긴다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국수 파는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같이 와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또 강의 듣고 이러면서 하면은 세로토닌이 몸에서 많이 생겨. 세로토닌이 무슨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가 참 좋지. 안 잊어먹으면 강의 못하는데.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야. 행복 호르몬.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준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쁘고 행복해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을 아까 얘기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게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잘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하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주는 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 잘 안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옥시토신도 있고 또 도파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도파민도 만들었는데 세로토닌이 역할을 해주고 우리 또 여러 몸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해주는데 행복 호르몬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데 효과가 그러니까 뇌 활동, 뇌 친교 교제,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식사하는 이렇게 하면은 그런 행복 호르몬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멜라토닌도 많이 나오고 잠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잠을 보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이렇게 교제, 사귀고 또 머리 운동도 하고 그 어려운 화학 얘기도 들어가면서 잊어먹지만은 자꾸 들었다가 복습도 하고 하면서 머리를 자꾸 운동을 시켜주는 거지.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늙지 않고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주시는 거다. 잠자는 복, 잠자는 게 우리에게 큰 행복이다. 그래서 잠복이라고도 하고 잠자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다고 잠자는 거를. 그 잠자는 게 참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런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뇌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몸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뇌 운동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몸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빛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햇빛이 잘 쬐고 이럴 때 산소도 나온다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식물체가 방출을 하는데 그런 방출은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도 한다고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물은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식물은. 근데 그 독이 작을 때는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요즘에 이제 식사하시고 그럴 때 음식할 때 우리가 머위나물 있죠? 머위나물. 머위나물이 조금 쌉쌀하죠? 그게 독이야, 독. 근데 그 독인데 우리가 먹을 때 나오는 그 독의 양이 작아서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 그러니까 머위나물 요새 많이 드셔야 돼. 드시죠? 네. 머위나물. 머위나물은 잎사귀가 있고 줄기가 있죠? 네. 근데 줄기도 좋고 잎사귀도 좋고 요즘에는 잎사귀가 많이 나오잖아요? 머위나물을 많이 드시라. 그게 사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쌉쌀한 맛을 내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독이 아니라 보약이다. 머위나물 많이 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쌉싸름한 거 옛날에는 쓴바귀라는 게 있었죠? 쓴바귀가 써요, 달아요? 쓰잖아요. 근데 그거 많이 먹었죠? 고추장에 묻혀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 몸에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쓴바귀는 그래 많이 있었는데 쓴바귀 없어지니까 요즘에는 민들레도 쓴 건데 그것도 먹으면 좋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물 중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내는데 아까 얘기한 피톤 치드도 마찬가지야. 그게 독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약이 되는 거, 보약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산성복지관에서 강의를 강의했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약을 강의했어요. 뭐였죠? 그 오시는 분은 아스피린하고 뭐하고 아스피린하고 뭐죠? 타이레놀. 타이레놀 1980년도에 타이레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무슨 사건이에요? 시카고에서 어떤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너무 일종의 환자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사람을 독소하고 싶어가지고 타이레놀 뚜껑을 열어가지고 타이레놀 빼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청산가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고서 약국에다가 놓은 거예요, 이제. 그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그걸 먹는데 청산가리 들은 걸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살 먹은 여학생이 죽었고, 또 30대 먹은 30대 된 사람이 6명, 8명이 죽었어요. 보니까 그게 타이레놀이 아니라 청산가리였다고 그랬어요. 청산가리.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만든 회사가 무슨 회사라고 그랬죠? 존슨 회사.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약들 가면 많이 나오는데 그 회사가 다 리콜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타이레놀 먹어 죽은 게 아닌데 다 리콜 했어요. 그러고서 그 속에 청산가리가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뜯었다가 뚜껑을 닫으면은 표가 나게 우리가 약을 사서 약을 먹을 때 뚜껑을 열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뚜껑을 여는 약이다. 참 사과다 하는 걸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 플라스틱을 쭉 돌려서 뜯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뜯었던 약, 이거는 안 뜯은 약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약을 살 때는 뜯었던 약을 사면 안 돼. 안 뜯은 약을 사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청산가리라고 하는 것이 독약이에요. 굉장히 독약이에요. 그 청산가리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콩에다가 그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어가지고서 밖에다 놓으면은 뭐가 먹어요? 꿩이 먹어요, 꿩이. 그 꿩 잡을 때 그걸 썼어요. 요새 못해. 꿩 잡을 때 썼어요. 콩에다 넣어가지고. 네? 지금은 못해요, 이거. 꿩을 청산가리 독약이라고 해서 그걸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잡은 꿩은 반드시 위를 제거해서 먹었죠. 우리가 물속에 청산가리 들어있으니까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그 청산가리로 또 이제 골짜기 옛날에는 골짜기에서 그걸 청산가리 뿌리면은 그 밑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뱀장어가 막 기어나왔어요. 물고기는 죽고 막. 그래서 그런 걸 또 먹고 막 그랬어요. 물론 이제 내장은 다 가게 떠나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이제 뱀장어 같은 것도 다 양식도 하고 다 이제 또 수입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흔해졌는데 어쨌든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좋아졌는데 그런 청산가리가 조금 먹으면 심장, 가슴, 하트, 콩팥이 아니라 심장병에 좋은 약이라고. 그런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참 좋은 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 많이 독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도 아주 좋다고 먹지만은 많이 먹으면 죽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밥도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좋다고 하는 거 아주 하면 안 돼요. 좋다는 거. 그래서 요새 보면은 너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좋다는 게 많아요. 그거를 좋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과유불급이라고 부족한 것이 넘는 것보다 넘쳐 낫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적당량 먹어야 되는데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배불러 할 때까지 먹는 것보다는 배고프면 좀 더 먹을까 하는 때 얼른 꺼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먹다 보면은 이게 그만 먹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뭐 양을 보고서 이제 책정을 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양을 못 보니까 더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잘 눈을 못 보는데, 위가 느껴가지고 머리에다가 딱 해줘요.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딱 나게 해요. 아이고 많이 먹었네 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때 얼른 끊어야 돼. 근데 더 먹으면 안 돼. 근데 저는 우리 집에 없어서 자꾸 막 많이 먹이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이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장모님이 우리 장모님이 저 결혼 처음 하니까 처갓집에 갔더니 숯불 불고기를 해주셔가지고 숯불에다 불고기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하나씩 씹어 먹으면 되는데, 그걸 공깃밥속에다 다 집어넣으시면 다 먹으라고. 그런 성품이 우리 처에게도 들어와가지고서 막 많이 먹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적당량만 먹어야 돼.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눈이 나쁜 사람들이 양을 구별 못하니까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지. 양을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줄여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쨌든 야채와 밥을 꼭 밥만 먹지 말고 야채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식사를. 그래서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그리고 또 시간에 맞춰서 잘 먹고, 좋다는 거, 우리가 사과 같은 것이 아침에 식전에 참 좋은 거야. 그렇게 할 때 사과도 큰 하나 다 먹지 말고 반쪽만 먹고, 그렇게 가려 먹도록 하고, 고기도 자주 먹되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계란 한 개만큼만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이 먹지 말고 매일 계란 한 개씩 조금씩만 먹으면 그게 더 효과가 많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어려운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더라도 많이 먹지 말고, 배부르게 먹지 말고, 1인분이 150g 이렇게 먹지 말고 60g만 먹어야 되는데 60g보다는 더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60g만 먹어야 된다고 해서 80g 먹었다, 큰일 나는 건 아니야. 그게 오래 지속되면은 간 질환이 생기는 거지. 80g 먹었으니까 큰일 났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암보다 무서운 병이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건강 염려증. 건강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고, 이거 괜찮아 하고서 하면 돼요.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약 먹은 것처럼 느껴서 병을 고치는 효과를 플라시보라고 해요. 병원에서 자꾸 몸이 아프니까 수면제 달라고 막 그래. 아프니까 잠 자야 되니까, 밤에 잠 안 오니까. 그런데 그럼 의사가 수면제 아까 처방했는데 또 달라고 한다고, 그 수면제 안 주고 그러면 그래요? 수면제 들지 하고서 처방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주사를 놓는데 수면제 넣지 않고 그냥 주사예요. 그냥 링겔 주사처럼 몸에 들어가도 괜찮은 주사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면제 먹은 줄 알고 잠을 푹 잘 자. 생각으로. 안 넣어서. 그게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그거는 나 좋은 거 먹었으니까 건강해질 거야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그렇지, 실제 안 먹었으면 먹은 것처럼 생각이 된 거는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좋지만은 염려증은 나쁜 거야. 건강 염려증. 아이고, 내가 암이 걸렸는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하면은 그 사람 암 환자는 빨리 죽어요. 암 걸렸어도 요새 암 약이 좋은 게 많으니까 고칠 수 있어. 그러면은 고쳐지는 거지.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몸가짐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녁 이런 강의를 해주신 닥터 리께 박수와 함께 감사의 인사. 네, 감사합니다.